있고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더라?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요,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갑이 여기서 비진입 표시를 하죠. 비진입 표시라고 상대방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등기라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빨리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하기 전에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을 뭐란다? 제3자다. 그런데 제3자인데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 앞에 있는 을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지만 107조, 108조, 그 다음에 109조, 110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병이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병이 선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무슨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병이 악이죠. 병이 악이면 그 다음에 정은요,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병이 지금 제3자죠. 제3자에서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선의는 추정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한다?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다?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모두가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의의 제3자에게 자기 자신이 소유자라고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전부가 다 공통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통정 허위 표시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다 공통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우리 이제 은익행이라고 해서 하나만 보면 되죠. 은익행이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의사는 뭐다? 증여를 하고 싶다. 근데 표시로서 매매를 했죠. 이 매매를 뭐라고 한다? 가장매매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증여는 뭐다? 은익행위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란 말이죠. 그럼 이때의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할 때는 이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 등기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등기를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유효.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유효로 본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하면 선, 악을 불문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정의 표시까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착오는 착오는요, 먼저 주관적인 요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고, 객관적인 요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한다.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인데, 이 상대방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법률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착오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고, 법률 행위가 불성립하면 처음부터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은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착오의 종류에는 모두 4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표시상의 착오, 하나는 내용의 착오, 법률의 착오. 법률 가장 중요한 것보다 동기의 착오이다. 표시상의 착오는 손이나 또는 손으로 글을 쓰거나 입으로 말을 잘못한 것이죠.
내용의 착오는 생각을 잘못했다. 생각, 눈으로 잘못 봤다. 내용의 착오이다. 법률의 착오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그 사실을 몰랐다.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래서 동기의 착오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면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법률의 착오이고, 이 동기의 착오도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일 뿐이고 객관적인 요건이 없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동기가 뭐가 된다? 표시가 된다. 표시. 동기가 표시가 되면 표시가 객관적이다. 그래서 착오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동기가 상대방보다 객관적이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착오로서 취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왜 합의는 필요가 없냐? 합의는 의사의 일치를 합의라고 그래. 의사. 근데 이 의사는 뭐냐? 의사는 주관적이잖아요. 이미 동기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관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일치, 즉 합의까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착오가 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착오이냐 아니냐, 아니면 취소를 못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있으면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으면 유효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하느냐?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서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할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한다. 취소를 못하면 유효가 된다. 따라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그러면 사람의 독립성, 물건의 독립성, 토지의 현황과 경계, 양도소득세액, 그 다음에 올해 오면 건축 설계사 자격 유무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착오가 아닌 것 세 가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시가, 가격, 면적 이런 것은 착오가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아주 중요하죠. 고려 청자 사건.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착오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다.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신이 성실의 원칙이다. 그래서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사기이다.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기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사기는 손해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손해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것이 사기이고 사기가 아닌가? 사기가 아닌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뭐가 있다? 교환 계약이다. 그래서 교환 계약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 얘기죠. 물론 상가 분양 광고도 있지만 사기이다. 이걸 뭐다? 먼저 변칙 세일이다. 변칙 세일.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공동묘지가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죠. 우리가 강박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강박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공포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불법 체계할 고지, 공포심, 이것은 뭐가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강박이라는 것이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강박 행위가 뭐란다? 극심.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강박도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또 강박에서는 또 뭐가 있다? 고소, 고발이 있다. 이 고소, 고발은 원칙적으로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인데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이다.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다, 수단이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그것은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에서 봤듯이 우리가 사기나 강박을 당하죠.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을 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제3자가 의 갑을 사기를 쳤다. 그런데 을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가 사기를 쳐도. 그런데 여기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을 사기를 쳤는데 이 사실을 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사기 도박이죠. 그랬을 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의혹 발생 시기에 보면 먼저 편지를 쓰고 편지를 하고 붙이고 편지를 받고 편지를 만다 읽는다 이 말이죠. 읽는 것을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이고 쓰는 것을 뭐라 한다? 표백. 혹시 그런 얘기했죠? 표백주의고 붙이는 것을 뭐라 한다? 발신주의고 받는 것을 뭐라 한다? 도달주의고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가 된다. 어느 경우에? 상대방이 있을 때 이 말이죠. 여기서 도달이라는 것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것을 우리는 도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이런 경우는 도달이다 아니다. 그래서 도달이라는 것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를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대리는 삼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대리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여기서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 이 대리권은 먼저 뭘 한다? 발생을 한다. 발생할 때는 무슨 대리? 법정 대리다.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무슨 대리가 있다? 임의 대리가 있다. 임의 대리는 뭐에 의해서? 법률 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뭐다?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계약은 뭐가 있다? 위임계약이 있다. 이 위임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법정대리라고 하고, 그 다음 변경이죠. 변경에서는 먼저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체결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하고 이행까지 하고 올라면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 이행이잖아요. 따라서 잔금 지급 기일을 말 수 있다. 연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죠. 본인 책임지지 않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영수 돈을 좀 받아오라. 일부 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찰을 봐라. 입찰 경매를 봐라. 취하에 동의할 것이 있다 없다? 없고. 예금 계약을 체결하라. 예금을 하고 와라. 그런데 뭐를 하고 왔다? 담보 대출을 받아왔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알겠죠?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한다. 제한할 때는 무슨 대리가 있다? 공동대리가 있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수인일 때 원칙은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 한마디로 하면 되죠. 자기 계약은 뭐죠?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대리권의 제한까지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본인은 뭐밖에 없다?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사망, 대리인이 파산,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여기까지를 뭐란다?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갑이 있고 병이 있죠. 여기 을이 대리인이죠. 상대방이죠. 그럼 이것은 대리, 행위, 계약이죠. 대리, 행위다.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책임이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대리인은 계약, 대리 행위만 하고 모든 대리 효과,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이때 본인을 위한다 이 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OX, X.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해가 되죠. 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것을 뭐란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니까 이렇게 현명을 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뭐가 있을 수 있다?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할 수 있다? 본인에게 취소한다. 본인한테.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그러면 여전히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를 한다. 본인.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는 대리인과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리권에서 대리권과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리행위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이름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그 말이 바로 뭐다? 본인한테 이익만 위한다는 뜻이 아니다. 뭐 때문에? 대리권 남용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한다. 대리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큰 골격을 얘기해.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